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고열까지. 매여름 반복되는 바이러스 질환, 수족구. 부모들을 바싹 긴장하게 하는 이 질환, 어떻게 대처할까? 입안이 헐고 그리고 손, 발에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 이 질환 떠올리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질환의 이름 두 분은 얼마나 진료실에서 자주 들으세요? 정말 매일같이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게 돌기 시작하면 조금만 열이 나거나 아니면 손발에 뭔가 발진이 생기는 것 같으면 부모님들이 먼저 수족구인가요? 하고 물으시면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작은 수포 하나 아니면 입안에 염증 이런 것들로 와서 보면은 실제로 수족구가 있는 경우, 수족구로 진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족구, 그러니까 뭐 입, 손, 발에 증상이 생기는 병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수족구. 네, 손, 발, 입 안에 이제 작은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또 입 안에도 이제 수포성 궤양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원인 바이러스는 주로 코크사키 바이러스나 이제 엔테로바이러스 종류가 되겠고, 또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한테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근데 왜 여름에 하필 많이 생겨요?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바이러스 계열들이 일으키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아이들이 여름 시즌이 되면은 물놀이도 가고 캠핑도 가고 그러면서 접촉들은 늘어나고 바이러스는 활동하는데 그 와중에 아이들은 열심히 놀고 있으니 퍼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신나게 노는 계절이 또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분수, 물놀이, 이제 맞아요. 애들이 막 노는 거 보면 네. 저는 내일 다들 병원에 오겠구나 알겠구나.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질병을 또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나쳐요 그 분수대를. 네, 여름엔 더우니까 놀아야죠. 놀아야죠. 즐거움은 즐거움이고 아프면 또 치료하면 되는데, 근데 이 증상이 감기처럼 시작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처음에는 이제 발열로 시작이 되니까 뭐 피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기 걸렸나?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주로 손바닥, 발바닥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피부 어디든지 그런 작은 물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입안에도 이제 작은 궤양이 생기면 이제 평소보다 뭐 침을 좀 많이 흘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식사를 좀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죠. 아프군요, 입안이. 아프죠. 그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가 침을 못 삼켜요. 침을 줄줄 흘려요 하고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가 되면은 음식, 물은 말할 것도 없이 침을 못 삼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탈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름 시즌에 아이가 평소랑 컨디션이 다르고 뭔가 못 먹는 것 같다 그러면은 꼭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족구병은 이게 진단을 받으면 어린이집 못 보내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전염력이 센 거예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분비물이나 아니면 침이나 대변, 이런 대변이 묻은 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분비가 이제 전파가 다 가능한 상태인데, 이제 손 같은 것들을 잘 안 씻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장난감 같은 거를 같이 가지고 논다거나 손 씻고 나서 수건 같은 거에 같이 손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울려서 음식 같은 걸 같이 공유한다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전파가 일어나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대체로 잘 회복될 수 있는 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 지식백과 그 사전에는 나오더라고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뭐 뇌수막염이라던가 뭐 뇌염이라던가 이런 신경계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또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같은 경우에는 폐출혈, 폐혈증 같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합병증 거의 없다고 생각을. 대개는 잘 회복을 하지만 그래도 회복가. 간혹 가다가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병의 경과가 일반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와서 좀 진찰을 받아봐야겠죠.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특효약이 있는 건가요?
특효약은 사실 없고 아. 보통 이제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해열 진통제 이제 복용하면서 좀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의 경과가 아이들이 이제 입안의 통증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안에 뿌려주는 그런 통증을 조절하는 스프레이 같은 걸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피부에 수포가 올라오면은 좀 가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려워하면 자꾸 손이 가니까 긁지 않도록 좀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이제 복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못 먹으니까 탈수를 좀 조심해야 돼서 좀 수분 보충도 좀 열심히 시키고 또 영 못 먹는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좀 수액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수 위험이 있으면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입원 치료까지는 안 가는 거죠?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포는 남아있는데 약을로 조절해도 못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구강 내 궤양은 좋아지고 있는데 먹었을 때 아팠던 기억 때문에 더 길게 안 먹는 친구들이 있고 그때는 물은 포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까지도 아예 다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입원 치료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먹기 시작할 때까지 수액을 통해서 기다려주기 위해서.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아이도 있군요. 그렇죠. 먹지를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액을 맞든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게 처음에 발열은 났다. 그리고 수포도 점점 올라오는 것 같네. 근데 발열이 내렸어. 수포는 좀 남아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제는 좀 보내도 되나? 등원시켜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힘들죠. 언제 보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발병을 하고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는 계속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네. 전염력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수포 같은 증상 이런 게 좀 사라지고 또 이제 다른 증상들도 좀 안정적으로 좀 아이가 회복을 한 이후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열이 떨어지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집에서 가정 교육을 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상황이 조금 애매하고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 병원 방문을 통해서 등원이 괜찮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수족구 병이 아이들이 워낙 많이 걸리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몇 가지 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수족구도 자주 걸리면 면역이 생기나요? 아니면 한 번 걸리면 그걸로 끝인가요? 마치 수두처럼.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한 번 걸렸다고 다시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아직 그 수족구를 예방하는 백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유행철에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 시즌 내에 걸렸다가 한 2, 3주 또 뒤에 걸리고. 또 걸려서 어머. 저 2, 3주 전에 수족구 걸렸는데 이거 또 수족구예요?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슬프시겠네요. 또 걸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또 간혹 어른들이 옮기도 하니까.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어른도 수족구에 걸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족구에 걸린 아이와 늘 접촉을 해야 되는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육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없는 경우가 많고 저는 진료 중에 수족구에 걸린 아이를 열심히 보다가 아이는 많이 좋아져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회복했는데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온몸에 수포 올라와가지고 출근 못 하시고 약 처방 받아 가시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난 어른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 마시고 늘 손 잘 닦으시고 위생에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수족구가 엄마 아빠한테 옮겼다가 다시 아이에게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될 것 드물지만 같아요. 있네요. 제로는 없으니까. 어머나, 너무 무섭네요. 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도 있어요. 우리 아이 몸에 생긴 수포 때문에 혹시 흉터가 남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보통은 이제 수포가 생겨도 잘 아물거든요. 이제 뭐 흔적 없이 잘 아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간혹
유난히 가려워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긁다 보면은 좀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면은 2차 세균 감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려워한다. 그러면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좀 복용해서 손이 가지 않도록 네.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손톱 같은 것도 좀 바짝 깎아서 이제 상처 내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수족구 병은요, 생각보다 대체적으로 회복이 잘 되는 병입니다. 수분 보충과 위생 관리만 잘 해줘도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잘 기억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